합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합의 기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죠. SN, 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SN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합의 기호라는 것을 좀 더 새롭게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을 얘기할 때는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열을 더할 때 꼭 첫 항부터 더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합의 기호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선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N을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SN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SN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항상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로 나타내는데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숫자에서 시작한다? 1이라는 숫자에서 시작해서 자연수 순서대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숫자에서 끝이 납니까? n이라는 숫자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작은 1에서 하고 끝은 n에서 하시오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a 어떤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 되는데요. 이 어떤 것에 k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것이 바로 a1, a2, a3, an항까지의 합입니다. 즉 SN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1항부터 n항까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3항부터 10항까지가 궁금해요. 이것은 SN으로 나타낼 수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A1 플러스 A2 플러스 A10까지면 우리가 S 얼마라고 나타냅니까? 10이라고 나타냅니다. 10이라고 나타내는데 1항부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3항부터의 합이 궁금해요. 3항부터의 합은 SN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온다? 시그마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3에서부터 하나씩 늘어나서 얼마까지? 10까지. 그래서 시작은 3이고 끝은 10으로 끝내주세요. 그리고 A, K라고 쓰고 K는 3에서부터 10이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시그마라는 기호가 어떤 식으로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질문 나옵니다. 선생님 꼭 K로 써야 되나요? 아니죠. 이것은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I라는 것을 1에서부터 N까지 변하는 것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도 있습니까? J는 3에서부터 10까지 AJ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것만 문자를 잘 맞춰주시고 처음과 끝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지금 더하다라는 것, 합이다라는 것은요. 영어로 뭐예요? 썸입니다. 썸이라는 것에서 이 S를요. 우리가 그리스 대문자, 그리스 알파벳 대문자에 S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썸의 그리스 대문자인 시그마를 나타내서 우리가 합의 기호를 이렇게 시그마로 약속을 하는 거고요. 이름은 뭐다? 시그마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그냥 여러분이 한번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법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시그마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행렬 배웠죠? 행렬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공부했어요. 수열에서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시그마에 대해서도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나눗셈이 성립하는지만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는 시그마 우리가 숫자, 실수 계산하듯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요. 곱셈과 나눗셈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만 시그마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교재 보면서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합의 기호라고 해서요. 우리가 시그마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그랬을 때 SN이라는 것은 K는 1부터 N까지 AK를 의미한다. 그리고 A1에서부터 AN까지의 합을 의미한다라는 것.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뭐다? 이 변하는 거예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변화할 때 앞에 있는 1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n이 여기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하는 부분을 k로 나타냈으면 그 k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굳이 k가 아니더라도 i로 나타낼 수도 있고 m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 밑에다 적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교재에 4번 해서 여러분이 적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먼저 수열을 계산하고 시그마를 계산하는 것이나 각각의 시그마를 계산하고 더한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뺄셈 마찬가지고요. 어떤 수열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시그마 계산한 것이나 수열을 먼저 계산해요. 시그마를 먼저 계산하고 실수배한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어떻게 됩니까? K에다 1 대입하면 A1 플러스 B1이에요. 2 대입하면 A2 플러스 B2죠. 3 대입하면 A3 플러스 B3입니다. 그리고 N을 대입하면 AN 플러스 BN으로 쓸 수 있어요. 이때 A1, A2, A3, AN을 먼저 계산해도 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시그마 AK입니다. 그리고 B1, B2, B3, BN을 나중에 계산해도 되죠. 그 값이 바로 시그마 BK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일 때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배예요. K에다 1 대입하겠습니다. C 곱하기 A1이고요. 2 대입하면 C 곱하기 A2, 3 대입하면 C 곱하기 A3 해서 마지막 C 곱하기 AN이 돼요. 그러면 몽땅 다 C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C로 묶을 수 있고 이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만큼을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C 곱하기 시그마 AK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개, 작게는 세 가지 식을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항상 뭐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라고 했습니까? 덧셈, 뺄셈, 실수배, 거기에다가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는 성립을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것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는요. B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 값은요. A1 곱하기 B1, A2 곱하기 B2 해서 AN 곱하기 BN이에요. 맞죠? 이 값은요. 어떻게 됩니까? 앞부분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 AN까지고요. 뒤에 있는 값은 B1 플러스 B2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BN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A1, B1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어떤 값이 생겨요? A1, B2라는 값이 생깁니다. 밑에 A1, B2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곱셈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한 다음에 시그마 값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곱셈에 대해서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나눗셈에 대해서도 어떨까요? 나눗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 BK분의 AK가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1부터 N까지 BK 그리고 1부터 N까지 AK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무한수열의 극한을 넘어가면 무한급수라는 것을 배웁니다.
무한급수에 이렇게 시그마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 돼요. 안 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곱을요, AK의 몽땅의 제곱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제곱이라는 것은 사실 뭐의 AK 두 개의 곱이거든요. 곱셈은 자유자재로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시그마 표현하는 방법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시그마라는 것, 표현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K라는 숫자에다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한 것을 몽땅 다 더한 것을 시그마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K는 1부터 2N까지 AK는요. 1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 뭐 나와요? A2. 그 다음은 A 마지막은 2N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부터 N까지 A에 2K라고 해볼게요. 2K가 변하는 겁니다. 얼마부터? 1부터 N까지. 그러면 1 대입하면 A에 뭐가 됩니까? 2가 돼요. 2 대입하면 A에 4가 됩니다. 3 대입하면 A에 6이 되고요. 마지막 N을 대입하면 A에 2N이 됩니다. 두 개 같아요? 다르죠. 결론. K는 1부터 2N까지 A의 K와 K는 1부터 N까지 A의 2K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그마 표현하는 방법만 알면 여러분 충분히 비교해서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 되는 것만 기억하세요. 덧셈, 뺄셈, 실수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배우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하나만 옆에다 적어놓고 갈게요. 선생님이 시그마라는 것은요. 1항부터의 합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꼭 첫째 항이 1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그마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 적어놓을까요? A4 더하기 A5 더하기 해서 A10까지의 합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얼마에서 시작한다? 4에서 시작해서 10까지 AK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시그마가 왜 필요한지까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 시그마에 대한 문제도요.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에 대한 것들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시그마는 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이 시그마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등비 수열의 합이 시그마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사설 그런 교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보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등차 수열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1, 4, 7, 10, 13, 16, 19. 자, 등차 수열 맞습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몇 항부터의 합을 알고 있어요? 1항부터 끝항까지의 합 알고 있죠? SN으로 배웠습니다. 이 값은 2분의 N의 첫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배웠어요. 1부터 19까지의 합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부터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첫항이 1이고 끝항이 19야 라고 계산해버리면 돼요. 그런데요, 꼭 첫항부터만 사용할 수 있느냐, 네 번째 항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번째 항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까지의 합을 한번 볼까요? 이 수열만 따로 놓고 봐도 이 수열은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입니다. 따라서
4항부터 A4, A5, A6, A7이라고 했을 때 4항부터 7항까지의 합도 등차 수열의 합이 되어서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4개에 이번에는 첫 항이 A4가 될 거고 끝 항이 A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S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죠. 왜? SN은 1항부터의 합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시그마의 표현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일 때는요. 시그마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M항부터 N항까지의 합. K 대신에 M 대입하면 AM. 그 다음은 M 플러스 1. 그 다음은 A의 M 플러스 2가 되고 마지막은 A의 N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 수열 역시도 무슨 수열이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에 첫 항과 끝 항에 관한 공식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분모는 2로 시작하고요. 여기는 원래 뭐예요? 항이 모두 몇 개인지 항의 개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첫 항 플러스 끝 항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 항은 AM이니까 AM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끝 항은 AN이니까 AN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자연수의 개수 세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M에서부터 N까지가 바로 자연수의 개수가 되죠. M도 포함 그리고 N도 포함했어요. 그러면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M-M 플러스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 공식을 굳이 꼭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에서 첫 항과 끝 항을 알 때의 합의 공식을 알고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 값을 기억해내서 문제에 응용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교재에는 선생님이 일부러 알파, 베타로 나가게 했습니다. 다양한 문자들을 여러분이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MN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 값이 알파고 이 값이 베타이더라도 여러분은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 A의 알파 그리고 여기는 A의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같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은요. 등비수열은 AN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A 곱하기 R에 N-1로 나타내요. 그러면 AK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A 곱하기 R의 K-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N자리에 K가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식을 보는 순간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K에다 1 대입하면 A였죠. K에다 2 대입하면 AR, K에다 3 대입하면 제곱, N 대입하면 N-1제곱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이 맞나요? 공비가 얼마예요? R입니다. 그래서 1-R 분의 첫째 항 얼마? A에 1-R의 N제곱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A는요. 여기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뭐라고 외우자? 첫째 항이라고 외우세요. 뭐라고? 첫째 항. 첫째 항이라는 것은 K 대신에 얼마 대입한 값입니까? 1을 대입한 값이에요. 두 번째 외워야 될 것, 이 N입니다. N이라는 것은요. 항의 뭐다? 개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왜? 문제에서요. K가 1부터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K가 3부터 나올 수도 있고 5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고 선생님이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부터가 아니라 5부터 나왔다고 해볼게요. K는 5부터 15까지 2 곱하기 3분의 1의 K-1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풀어서 써볼까요? K에다 5 대입하겠습니다. 2 곱하기 3분의 1의 4제곱이죠. 6 대입하겠습니다. 2 곱하기 3분의 1의 6-1, 5제곱입니다. 2 곱하기 3분의 1의 7-1, 6제곱이죠. 마지막 얼마 대입한다? 15를 대입하면 2 곱하기 3분의 1의 14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러면 공비가 지금 얼마인 건 바로 보여요. 3분의 1씩 곱해지고 있기 때문에 1 공비 3분의 1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은 2가 아니라 2 곱하기 3분의 1의 4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 공비까지 쓴 다음에 이 n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15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는 몇 개예요? 15 빼기 5 플러스 1이 돼서 모두 몇 개가 된다? 11개가 나오게 되어서 여기는 11제곱이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식을 굳이 쓸 필요 없이 어떤 식으로 공식에 이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1 공비는 찾을 수 있죠. 3분의 1이라는 것에다가 첫째 항은 어디에서 나온다? k 대신에 5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1에 5 1이니까 2 곱하기 3분의 1의 4제곱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다 1 공비까지 쓰고 항의 개수 15 빼기 5 더하기 1을 해주면 그것을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그마가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것 꼭